네, 이어서 5, 6번도 증명 한번 가보죠. 그래서 선생님이 4번에서 끄는 건 5, 6번의 증명법은 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다르고 얘들아 봐봐. 해석으로 증명하는 거 좀 나쁘지 않지. 엔제곱근의 원리를 좀 정의로 활용하는 거 나쁘지 않지. 그렇게 증명하려고 5, 6번을 좀 필기를 해놔야 될 거예요. 그 아래 거 참고하진 않을 거예요. 봅시다. 얘들아 5, 6번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증명할게. n제곱근 a라는 게 있어요. 얘를 뭐로 둘 겁니까? k로 두고 k를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k로 둬볼게. 그럼 얘들아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선생님 양변 m제곱 취해도 됩니까? 양변 m제곱 취해도 문제될 건 없죠. 여기까지 얘네 봐봐. 요거 조금 따라줄 수 있을까? 이 전체의 m제곱은 얘 m제곱과 같다. 그래. 그지? 얘들아 그 결과적으로 m제곱근과 m제곱이 만났잖아. 그럼 밖에 있는 루트 사라질 수 있는 것들 읽혀? 그럼 뭐가 남아? m제곱근 a 만나고 이게 곧 k의 m제곱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안 돼? 선생님 원래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요거는 조금 지울게요. 원래 문제를 살리기 위해서 얘는 다시 좀 지우고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한번 이번에도 이 n제곱근을 사라지게 할 거야. 얘를 사라지게 할 거야. 양변 뭘 취함으로써? n제곱을 취함으로써. 그럼 얘 n제곱 취해주면 사라져서 좌변 a 만나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얘는 k의 mn제곱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해석은 지금부터다. 해석은 지금부터 누군가를 이거 제곱을 했더니 a라는 결과값이 나왔다. 누군가를 이거 제곱했더니 a라는 결과값이 나왔다. 따라서 k는 뭡니까? a의 mn제곱근이죠. 따라서 얘를 어떻게 씁니까? mn제곱근 a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k라고 뒀던 얘는 어떤 결과가 mn제곱근 a라는 결과값과도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이해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괜찮아? 또 두 번째 거는 이번에는 이렇게 이어서 가볼게. 첫 번째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가봤고 두 번째 거는 이 해석을 조금 다시 해보려고 해. 얘들아 a라는 거를 다시 써보면 k의 mn제곱이긴 했는데 얘는 n제곱을 한 거에 m제곱을 취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따라서 요거의 해석은 또 이렇게 되네. 누군가를 m제곱 했더니 a가 됐대요. 그렇다면서 k의 n제곱은 뭡니까? m제곱은 n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마지막까지 따라와 주세요. 누군가를 n제곱 했더니 얘가 됐대요. 따라서 k는 뭡니까? 결과값에 해당했던 얘의 n제곱근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선생님 정의대로만 가고 있어. 이해돼요? 그래서 이 k는 어디 보이니까? 여기 보이니까 두 번째 버전으로는 뭐가 되는 거야? n제곱근, m제곱근, a값과 같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위로 좀 쓸게. 교재에서는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m제곱근과 n제곱근이 만났어. 그럼 얘는 곱해서 써도 돼. 이게 그냥 공식인 거야. 이해돼? 또 뭐가 돼? 자리 체인지도 돼. n제곱근, m제곱근 a라고 받아들여도 돼. 라는 게 5번 공식인 것 뿐이야. 그때 증명 과정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이해돼요? 증명 과정이 이해되면 우리는 팩트인 것만 받아들여도 괜찮거든. 그럼 저런 문제가 어디서 나올까? 얘들아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세제곱근에 4제곱근 a가 만났어. 그럼 우리 얘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12제곱근 a가 될 거라고. 이제 이런 거 많이 볼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봐봐 놓치면 안 돼요. 루트에 세제곱근 a가 만났어. 그럼 얘 몇 제곱근일까? 6제곱근이야. 잠깐만 여기서 되고 있니? 네, 되고 있죠? 네. 봐봐. 왜? 얘를 여기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가 숨겨져 있는 거라고. 따라서 얘는 뭡니까? 6제곱근 a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괜찮지? 한 번만 더. 4제곱근의 루트 A가 만났어. 그럼 얘는 몇 제곱근? 4와 2를 곱한 8제곱근 A가 되는 입장이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거의 조금 더 복잡한 버전은 이따 살펴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그럼 마지막 6번 증명 가자. 마지막 6번 증명. 6번에 대한 증명도 5번과 똑같이 갈 겁니다. 6번에 대한 증명도 5번과 똑같이 갈게요. 근데 5번 증명 어떻게 했어요? 얘를 K로 두고 했죠. 그래서 6번도 똑같이 가볼게요. NP제곱근에 A에 NP제곱이 있는데 걔를 K라고 둬보죠. 그럼 선생님 뭐 할 수가 있어요? 양변에 NP제곱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NP제곱을 취하면 얘랑 날라가기 때문에 A의 NP제곱만 남을 거고 이게 K의 NP제곱과 같은 상황이야. 따라오겠니?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봅시다. 우리가 보고 있는 NPM을 죄다 자연수에서 보고 있거든. 얘들아, 이 지수에 해당하는 게 죄다 자연수라면 새 PP 하나 날려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렇다는 거의 해석은 A의 M제곱은 K의 N제곱이었습니다. 되는 거 맞겠죠? 따라서 해석 한번 해보죠. 누군가의 N제곱은 이런 결과값을 가졌대요. 누군가의 N제곱이 이런 결과값을 가졌대요. 따라서 K는 뭡니까? 결과값에 대한 N제곱 근이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처음에 본래의 K로 잡았던 얘는 뭐가 된다고? N제곱은 A의 M제곱이 되는 입장이라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뭐가 가능하다? 이 수들은 약분 개념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해돼? 약분이 되거나 통분 개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P를 네 번째 똑같이 곱해도 되고 똑같이 나눠도 된다라는 거. 쌍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5번, 6번은 뭐 했어요? K를 잡고 증명했던 것 뿐이에요. 이 증명 과정들이 이해가 됐으면 집 가서 손수해 보시고요. 지금은 30초 줄게요. 공식 외웁시다. 어쩔 수 없어. 얘가 외우긴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30초 줄게요. 네, 어느 정도 봤다면 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잡히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책이 없네. 얘들아, 2번 볼게. 봐봐. 교재 15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도록 하자. 핵심만 기억하세요. 핵심만 기억합시다. 미수가 크면 클수록 그닥 좋은 풀이는 못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수를 가장 간단하게 바꾸면서 문제를 풀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럼 한번 볼게. 이런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하자고. 27인 거부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들아. 27은 누구의 몇 제곱? 3의 세제곱인 거 맞죠? 얘를. 그래서 얘를 조금 변형을 준다면 이거이지 않을까? 이 정도는 빨리 합시다. 3의 세제곱이 있는데 걔를 제곱 취하래요. 3의 6제곱으로 표현되는 거 맞니? 요 정도는 우리가 빨리 바꾸자. 네, 그 다음 뒤에 있는 것도 같이 갈게요. 얘들아 봐봐. 얘들아 쌤이 이거 이렇게 써도 될까? 겉에 있던 이 명령어는 뭐 할 수가 있다? 안으로 들어와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왜? 이 명령어는 이 안에 있는 수한테 명령시키는 거거든. 따라서 이렇게 쓸게요. 4제곱은 3의 8제곱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갑시다. 루트의 세제곱분의 7이분입니다. 7이분은 누구의 몇 제곱? 3의 6제곱. 그죠? 얘들아 선생님이 너네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친구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2의 친구들, 3의 친구들은 조금 기억해줘야 돼요. 즉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돼. 2는 몇 제곱까지? 10제곱까지. 알고 있죠? 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할게요. 6제곱이 64라는 거는 알죠? 그럼 7제곱은 뭐야? 128. 8제곱은 뭐야? 256. 9제곱은 뭐야? 512. 10제곱은 뭐야? 1024. 이 정도까지는 외워줘야 돼. 이 친구들은. 그래서 2의 10제곱에 대한 뼈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3은 딱 쟤까지는 거의 알아도 됩니다. 얘들아 3의 4제곱은 뭐야? 81이지. 3의 5제곱 뭐야? 243이지. 그지? 그 다음에 3의 6제곱 뭐야? 7이고. 이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돼. 많이 나오니까. 오케이? 그럼 얘 딱 나왔잖아. 얘 뭡니까? 3의 6제곱입니다. 그럼 이렇게 잡고 문제를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봅시다. 우리가 앞서서 이거 배웠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세제곱분과 6제곱이 만났어요. 뭐가 가능하다? 약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어. 이해돼? 이해돼? 그럼 얘들아 이거 약분해서 1 남으면 사실 루트에 대한 의미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럼 얘 뭐가 남아요? 2만 남잖아. 따라서 앞에 거는 뭡니까? 3의 제곱만 되는 거야. 그 다음 뒤에 것도 갈게요. 얘도 뭐가 됩니까? 약분 개념에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4가 사라진다는 것을 루트의 개념을 잃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얘 뭐가 남습니까? 제곱이 남습니다. 이해하시죠? 뒤에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얘들아.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보자. 이렇게 연달아 있으면 뭐가 가능하다? 곱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었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전체가 몇 제곱근? 6제곱근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부분만 뺏었으면 문제가 이거라고. 6제곱근에 3의 6제곱에 맞는 격이라고. 이해돼? 통일되어 있으면 뭐한다?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3만 남겠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3의 4제곱은 81이었고요. 더하기 3이었기 때문에 답은 84가 되는 거겠지. 요런 연산을 앞에서 배운 개념 바탕으로 계속 이제 해가볼 겁니다.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얘들아 2번 보자. 2번에 잠시 해석해볼래? 이런 형태가 보이거든. 앞에 거 뒤에 거의 느낌이고 두 개는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어. 근데 얘는 누구지? 얘는 곱이 있는 것 같아. 부호는 플러스이면서 얘는 뒤에 거 제곱인 것 같아. 떠오르는 애 있어요? 떠오르는 애 있어요? 있어요. 세제곱 공식 떠올라요? 보자. 세제곱 공식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어떻게 생겼습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A B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생겼던 거 맞아? 얘가 혹시 얘인가 싶으면서 의심을 해보자 이거야. 보자. 이 자리는 뭡니까? 앞에 거에 제곱이라는 명령어가 붙어야 되는 자리예요. 앞에 거에 제곱이라는 명령어가 전체 제곱인데 이거는 그냥 이 미수에 제곱해도 된다라고 했잖아. 이해돼? 그래서 뭐가 있는 거야? 9가 있었네. 앞에 거에 제곱항이 있는 게 맞다고. 그 다음 빼기를 썼으면 더하기 두 개의 곱항이 있어야 되는데 맞죠? 더하기 뒤에 거에 제곱항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알고 보니 이게였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결론이 어떻게 뱉어져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으로 뱉어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볼게. 쌤이 이렇게 쓸게요. 얘는 앞에 루트 있는 일단 그대로 씁니다. 근데 앞에 건 일단 세제곱 취해야 된다고. 세제곱근을 세제곱 취하니까 루트 사라지는 거 보여? 네, 그럼 3이라고 바로 써도 괜찮을까? 그 다음에 빼기 1의 세제곱은 어차피 빼기 1이겠습니다. 16은 2의 친구죠. 2의 몇 제곱? 2의 4제곱. 그럼 4제곱 4제곱 만나니까 얘도 사라진다고요. 이해됩니까? 따라서 답은 얼마? 이렇게 되겠네. 답 맞니? 네. 그 다음 3번 갑시다. 얘들아 3번 문제를 풀 때는 가장 뭐 하자. 나는 웬만하면 너네가 이걸 맞추는 게 제일 낫다라고 보는 편이야. 근데 문제들마다 또 다르기는 하겠지만 낮춘다는 건 이거예요. 얘는 2의 친구라고 해요. 2의 몇 제곱? 6제곱. 그러면 얘들아 조금 우리 이제 머리 좀 쓰면서 해보자. 2의 6제곱이야. 그럼 6제곱과 6제곱은 날아가서 2만 남는 거 맞죠? 하나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했다. 얘들아 봐봐. 전체를 보는 눈이 먼저 필요해요. 근데 지금 부분을 먼저 봤는데 전체로 보는 눈이 필요해요. 분수 형태의 루트가 만난 거예요. 그럼 뭐가 가능하다? 쪼개기가 가능하다라는 것부터 해석을 하자 이 소리야. 그럼 얘 뭐야? 루트의 세제곱근은 64분의 루트의 6제곱분의 64 이런 상황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한번 볼게. 다시 2의 6제곱이야. 6제곱근이랑 만나니까 사라져서 루트 안에는 2만 남는 거 맞지? 그럼 분자 자체는 그냥 루트 2만 남는 형태겠다. 따라오고 있어? 따라오고 있어? 또 보자. 루트랑 만났으니까 여기까지는 몇 제곱근일까? 6제곱근이야. 근데 6제곱근에 64, 즉 2의 6제곱이 만났거든? 6제곱근 2의 6제곱 얼마? 2라고 선생님 바로 써도 될까? 한 단계 내가 일부러 안 거쳤는데 뭐를 쓸 수 있는지 보려고. 괜찮아요? 괜찮으면 끄덕여주세요. 안 괜찮으면 안 해도 돼. 괜찮아요? 네, 한 번만 그럼 조금 더 가고서 다시 한 번만 풀이를 써볼게요. 이겁니다. 루트랑 6제곱근이 만나는 것부터 그럼 해볼게요. 봐봐. 루트의 6제곱근에 2의 6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건 맞지? 그 다음에 분모 갖다 쓸게. 루트의 세제곱근에 2의 6제곱이 만났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뒤에 것도 일단 내가 다 쪼개는 것부터 먼저 좀 할게 얘들아. 얘도 뭐가 됩니까? 쪼개기가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 얘들아 세제곱근이 쪼개진다. 얘는 이거야. 세제곱근이 있었는데요. 루트에 2의 6제곱이 만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죠? 따라오고 있어요? 또 세제곱근이 있었는데 6제곱근이랑 만난대요. 그러면서 2의 6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죠? 따라오고 있어? 또 봐봐. 선생님처럼 그냥 천천히 하세요. 지금은 전체의 분수를 갖다 보니까 6제곱근이 묶여있는 형태야. 그럼 6제곱근으로 이게 쪼개지는 거 맞겠지? 그럼 위에 거는 이거야. 6제곱근에 세제곱근에 2의 6제곱. 여기까지 따라왔어? 또 다시 여기도 6제곱근이 있었는데 루트에 2의 6제곱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부터 더 간단하게 가보도록 합시다. 6제곱분과 6제곱이 만나요. 그럼 사라져서 2만 남는 거 맞죠? 루트 안에 2가 있기 때문에 얘는 루트 2분의 이렇게 할 거야. 또 제곱분과 세제곱분이 만나서 그럼 곱의 형태가 가능하다고 했었지. 그럼 전체가 6제곱분으로 바뀌는 거 맞아? 그럼 전체가 6제곱근에 2의 6제곱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 맞아? 따라서 얼마나만 남겠어? 2만 남겠어. 이런 느낌이야. 또 갈게. 보자. 세제곱근에 루트가 만났으면 여기까지 몇 제곱근? 6제곱근이야. 6제곱근에 또 2의 6제곱이 만난 형태죠. 따라서 얼마겠어요? 2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또 이렇게 갑시다. 6제곱근 6제곱이 만났으니까 얘네 싹 사라져서 2만 남는 거 맞죠? 따라서 뭐가 남았어요? 세제곱근 2가 남은 거예요. 따라오고 있어? 그 다음 곱하기 얘도 갑시다.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두 개 자리 쓱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했죠. 곱해도 되고 자리 바꿔도 됐어. 그럼 얘네 세제곱근에 선생님 6제곱근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까? 그 6제곱근과 6제곱이 만나서 사라지니까 이 안에 2만 남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세제곱근 2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6제곱근과 루트가 만났어요. 근데 자리가 바꾸는 게 되기 때문에 밖에를 루트로 안에 있는 걸 6제곱근 취해도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얘도 뭐야? 6제곱분과 6제곱이 사라져. 뭐만 남아? 루트 2만 남아. 이런 형태야. 쉽지 않을 거예요. 뭔 소리가 쉽을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세제곱근 루트, 세제곱근 2 약분되죠? 또 2 약분되죠? 루트 2 루트 2 약분되죠? 그래서 죄다 약분되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1이다. 잠시 쉬는 템포 줄게요. 빨리 정리해보세요. 네, 머리로 정리를 하건 소식으로 정리하건 정리 먼저 빨리 해보세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럼 한번 보시죠. 한번 볼게. 나 4번 더 볼게. 너는 이거 레테에 나온 거 맞췄니? 레테에 이런 거 나오지 않았었니? 너는 3학년이잖아, 그지? 우리 반 애들이 이거 다 틀렸더라고. 이거 맞은 사람이 있었니? 모르나? 본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네, 한번 볼게요. 이렇게 풀었으면 맞았을 거고요. 아니면 틀렸을 거예요. 네, 이거 레테 나왔었어요. 얘들아, 보자. 이런 문제의 핵심은 뭐다? 미수를 가장 간단하게 바꾸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했었어. 그럼 미수 바꿀 수 있잖아. 8은 2의 몇 제곱? 3제곱. 그러면 얘들아 2의 30제곱 이 정도는 바로 써도 되죠? 또 얘는 2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2의 20제곱도 바로 쓸게요. 얘는 2의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12제곱이고요. 2의 22제곱까지 갑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그 다음 너네 뭐 했어? 매트 이거 뭐로 했어? 공통인 걸로 최대한 묶어봤을까요? 이해돼요? 무슨 개념 하고 싶으면 선생님은 나쁜 개념 가고 싶은 거야. 2가 30개 있고 2가 20개 있단 말이야. 공통으로 몇 개 있어? 2가 20개가 있어. 그러면 이 안에가 뭐가 남아? 2는 10개 남고 1만 남는 거 이해가 됩니까? 요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얘는 12개고 22개 있어요. 공통으로 몇 개 있습니까? 12개가 있죠. 그러면 앞에 거는 1 남지만 생 뒤에 거 먼저 쓸게요. 12개 빠져나가니까 10개 남아요. 앞에는 1 남아요. 맞죠? 이 앞에 뭐가 있던 거예요? 루트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럼 이게 뭡니까? 날라가 이런 느낌이고 얘도 뭐 합니까? 약분하니까 2의 8제곱 요렇게 남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이해돼? 그럼 뭐가 가능하다 얘들아? 선생님 이거 약분 가능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니? 근데 여기가 2가 숨겨져 있던 것도 기억하니? 그럼 약분하면 얘 1 남고 얘가 4가 남아서 전체적으로 뭐다? 2의 4제곱이 된다 이 소리예요. 따라서 얘의 답은 얼마입니까? 16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내가 아무리 백날 설명해도 본인이 손수 푸는 게 문제거든요. 얘들아 확인 문제에서 1번만 풀어주세요. 6의 1번만 풀어주세요.
6이라는 게 이거 먼저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오는 한 번만 도와줘도 될까? 잘하고 있어. 그다음 이 괄호가 간다는 게 나오죠? 5제곱이랑 5제곱이 있는 거 아니에요? 6이라고 쓴 거예요? 30이면 2의 5제곱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간다는 거죠? 그럼 얼마인데? 잠깐만 왜 6제이지? 5제곱이랑 5제곱이랑 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잘했어. 네, 앞에 볼게요. 3번 봅시다. 네, 나머지 어차피 오늘 많이 안 나오거든요. 한 페이지만 더 하고 나머지는 문제를 풀게요. 네, 그 다음 페이지고요. 3번 문제입니다. 얘들아, 여기는 떠듬떠듬 하더라도 순수 진짜 다 풀어야 돼. 알겠지? 문으로 풀면요, 여기다가는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너네 막 문으로 푸는 거 좋아하잖아. 그지? 그러면 안 돼. 손으로 풀어야 돼, 여기 단어는. 보자, 3번 보자. 손으로 푸는 건 정말 1, 2단어는 제발 손으로 꼭 풀어주세요. 그러면 뒤에 가서 어려요. 오케이? 애들이 대수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건 솔직히 1, 2단원이거든. 뒤에는 느낌이 되게 비슷하게 흐름이 가는데 1, 2단원은 낯설다 보니까 애들이 힘들어해. 근데 손수해보면 여기는 괜찮은 파트야. 3번 볼게요. 애가 여기 내용에는 뭘 강조하고 싶은 건지를 한번 살펴보자. 쌤 아까 얘기했었는데 뭐가 가능하다고? 안에는 고배 형태가 되어 있으면 쪼개기가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그치? 또 안에가 고배 형태면 쪼개기가 가능하고 쪼개기가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봤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기억합니까? 그 원리를 통해서 쌤이 한 번만 써보도록 할게요. 요거 쪼개보면요 루트 A 세제곱 곱하기 루트 B가 되는 거 맞을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나누기가 쌤이 분수 형태로 갖다 쓸게. 나누기 형태니까 쪼개보면 세제곱근 A 4제곱에 세제곱근 B의 제곱이라는 것도 이해가 될까요? 그 다음에 곱하기에 6제곱근 A의 5제곱에 6제곱근 B의 제곱이라는 거 이해가 될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잠깐만. 얘 왜 여기 있죠? 이게 왜 여기 있죠? 네. 6제곱은 A 5제곱에 6제곱은 B의 제곱인 거 맞죠? 네, 너네가 표정이 안 좋았어요. 네,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얘들아, 쌤이 아까 우리 이거 연습했는데 초장에 우리 아까 이거 연습했는데 얘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우리 아까 어떻게 연습할게? 세제곱분의 16이 만났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쓴다고요. 왜 세제곱분의 2의 4제곱이기는 하지만 얘는 2의 세제곱과 2가 만난다고 있어요. 그래서 쪼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2 곱하기 세제곱분 2라고 써야 합니다 했던 거 기억합니까? 그 느낌 그대로 얘가 보였단 말이야. 세제곱분을 다루는데 걔보다 지수가 큰 애가 붙어 있다고.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건 최대한 나올 수 있다는 소리 아닐까? 이해돼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자
관계가 없는 관계로 얘는 요거를 쭉 이렇게 해서 할게요. 세제곱근에다가 a 세제곱 곱하기 a인 거 맞죠? 따라오고 있죠? 쪼개기 가능하죠? 그럼 앞에 거는 뭐로 되고 a만 되고 뒤에 거는 세제곱근 a만 남는 것도 이해가 될까요? 네, 분모 중에 얘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바꿔 써서 이렇게 해볼게. 이제 이렇게 할게요. 얘를 전체 분모로 분차는 위로 한 번에 올릴게요. 그래도 되죠? 그럼 이렇게 합시다. a 곱하기 세제곱근 a가 살아있는 상태고 또 뭐가 있는 거야? 세제곱근 b의 제곱이 있는 상태야. 여기까지가 맞지? 또 갑시다. 얘를 그냥 쓸게요. 루트 a 세제곱이 있는 상태고 또 루트 b가 있는 상태고 또 6제곱근에 a의 5제곱이 있는 거고 6제곱근에 b제곱이 있어. 근데 얘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세제곱근 b라고 써도 괜찮은 것 같아. 여기까지 설명 이해돼야 하는데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들아 혹시 약분이 되는 게 있니? 이렇게 쪼개봤을 때 약분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변형이라는 과정은 해줘야 된다. 왜? 우리가 이제부터 또 살펴볼 수 있는 변형은 뭡니까? 얘와 얘 곱 정도는 가능한 변형을 알고 있거든요. 다시 루트 a 세제곱과 6제곱근 a 5제곱의 계산 정도는 가능한 변형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앞에 제곱근 부분이 통일이 되어 있으면 안에 것끼리 곱해서 쓸 수 있다 했던 거 기억해? 기억해? 그 과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자. 2제곱비였어요. 근데 6제곱근으로 바꾸려면 나 여기에 3 곱한 거 맞죠? 그럼 여기도 통분 개념처럼 동일하게 3 곱해야 됐던 것도 맞죠? 그래서 앞에 거는 뭡니까? A의 9제곱이 됐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지금 루트 A 세제곱이랑 이 개념은 같은 상황이라고. 그 다음에 뒤에 누가 있던 거야? 6제곱근 A의 5제곱이 있던 거야. 그럼 다시 6제곱근들이 통일되어 있죠? 그럼 6제곱근들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안에 있는 거 들어와서 쓰는 거 될까 안 될까? 된다. 이해돼요? 이해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6제곱근의 A의 14제곱이 된다고. 이해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약분되는 것도 보이죠? 2, 3, 6, 2, 7의 14로 즉 세제곱근 A의 7제곱이란 말이야. 이해돼? 근데 얘도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보이죠? 어떻게 튀어나올까요? 세제곱근에 그냥 이렇게 쪼갰을 때 그냥 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 곱하기 A로 비춰지는 거 맞나? 이해돼? 그럼 여기가 쪼개지면요 앞에 거는 A였고 뒤에 것도 A였고 뒤에 거는 세제곱근 A만 남는 것도 이해가 될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따라서 얘와 얘는 계산이 가능했었다. 어떤 식으로? A 제곱의 세제곱근 A로 계산이 된다는 거야. 핵심. 귀찮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계산이 되겠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또 그럼 루트 b와 세제곱근 b도 계산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얼마로 통일시켜야 될까요? 앞에 2가 있고 앞에 3이 있기 때문에 얼마로? 6으로 통일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루트 b 곱하기 세제곱근 b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6으로 통일시킨다는 것은 앞에는 세제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 맞죠? 또 6으로 통일시킨다는 것은 뒤에는 2를 곱한 이렇게 되는 것도 맞죠? 이해돼요? 그 6제곱근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거 곱해도 됩니다. b의 5제곱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6제곱근 b의 5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래는 좀 그대로 쓸게요. a의 세제곱근 a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 맞지? 선생님이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해요. 원래 세제곱근 b의 제곱이 있었는데 6제곱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얘도 그냥 6제곱근으로 바꿔서 쓰려고 해요. 6제곱근으로 바꾸려면 2를 곱하기 때문에 b의 4제곱 들어가는 거 이해가 됩니까? 봐봐. 그럼 이제 이게 최종이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보이는 그대로 똑같은 거는 약분되는 거 맞는 거 같아요. a와 a 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도 날아가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얘만 계산해주면 돼요. 봐봐. 앞에는 a가 살아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의 계산이지. 6제곱근들이 지금 통일되어 있네. 그럼 우리 한 번에 쓸 수가 있었는데 기억하나? 그럼 b 4제곱분의 b 5제곱으로 들어가도 되는 것도 이해되나?
따라서 뭐만 남아요? B만 남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6제곱은 B가 되는 것 뿐이다. 답 맞니? 답을 안 보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맞니? 틀리니? 얘들아 교재가 안 왔어요. 교재가 안 와서 내 교재가 농락이 되나 봐요. 교재가 안 와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맞네요. 됐죠? 네, 답 맞는지는 잘 확인해 주세요. 얘들아, 쌤 되게 천천히 설명하고 있어. 왜? 쉽지 않아. 너네도 집에서 되게 천천히 되더라도 이렇게 연습을 해가야 돼. 오케이? 네. 선생님 그대로 2번 봅시다. 이제 느낌이 조금 올 것 같아.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쪼개기가 들어가면 좋겠지. 이해돼요? 봐봐. 쪼개기가 분수 형태다 보니까 이렇게 쪼개기 이런 느낌은 잡히는 것 같거든 이제.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네, 쪼갤 때 한번 봅시다. 한 번만 이렇게 쓸게. 세제곱근의 루트 a가 만났어요. 세제곱근의 4제곱근 a가 만났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또 곱하기 얘는 앞에 루트입니다. 그냥 루트에 6제곱근 a가 만났어요. 루트의 세제곱근이 a가 만났어요. 이 소리죠. 이해돼요? 계산 가능한 거 한번 해봅시다. 세제곱근과 루트가 만났어요. 그러면 6제곱근 a가 되겠지. 세제곱근에 4제곱근이 만났어요. 12제곱근 a가 되겠지. 또 뒤에 거 봅시다. 루트랑 만났어요. 12제곱근 a가 되겠지. 루트랑 세제곱근 만났어요. 6제곱근 a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훨씬 쉽네요. 답은 얼마? 싹 다 약분되기 때문에. 네, 3번 넣어보겠습니다. 얘들아 3번 별표. 1, 2번은 이제 쪼개는 게 핵심이다. 그 느낌은 너네가 알 것 같고 이 형태를 볼 거야. 봐봐. 전체에 걸쳐있는 이 루트 안은요 얘들아 고배 형태야. 다시 전체에 걸쳐있는 이 안은요 고배 형태야. 왜? A 곱하기 2 전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4제곱근 안에 있는 것도 고배 형태야. 그러면은 루트 안에가 싹 다 고배 형태이기 때문에 싹 다 쪼개는 게 가능한 거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만 정확하게 인지만 한다면 그게 핵심이야 이 문제. 여기까지 이해돼? 봐봐. 이거를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고 루트 계산한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습관을 그렇게 잡지 마시고요. 쪼개는 게 가능하다고 습관을 잡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럼 쌤이 어떻게 쪼개볼 거냐면 이거지. 고배 형태를 뜯어서 이렇게 쪼개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먼저 해석부터 해보자. 이 A는 단독적으로 쓰였던 A이기 때문에 루트 L만 영향을 받았던 A예요. 내 말 납득이 되죠? 또 하나 쪼개보자. 고배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쪼개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가운데 있던 A는 첫 번째 4제곱근의 영향을 받았었는데 또 루트의 영향을 받게 돼. 내 말 이해돼? 괜찮아? 또 마지막에 있던 A제곱이라는 것은 세제곱근의 영향을 받았는데 4제곱근에도 영향을 받고 루트에도 영향을 받는 애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이 상황을 내가 이렇게 한번 수식적으로 한번 써볼게. 앞에 있는 A는 뭐 루트 한 대만 단독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애라고. 괜찮죠? 또 가운데 있던 A는 루트 한 대도 영향을 받고 4제곱근 안에서도 영향을 받던 애라고. 또 이 안에 있는 거 갑시다. 얘는 세제곱근에 4제곱근에 루트의 영향을 받는 애로서 루트의 4제곱근에 세제곱근에 a제곱 이렇게 쓰여지는 애야.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그럼 다시 한번 써보자. 루트 a 곱하기 얘는 뭡니까? 8제곱근 a로 한번 써볼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들아 봐봐. 2, 4, 3을 곱해야 돼. 이해돼? 2, 4, 3 곱하면 얼마야? 23가? 그럼 얘는 24제곱근의 a제곱입니다. 이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한대요. 확실히 돼야 한대요. 돼요? 그럼 얘 한번 볼게. 약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12제곱근 a라고 볼 수 있는 거 맞나? 봐봐 얘들아 이대로 손 떼면 안 돼. 선생님 루트예요? 8제곱근이에요? 12제곱근이에요? 다 다르잖아요. 여기 계산 못해요. 이래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왜? 우리가 이 앞을 분명히 통일시킬 수 있으면 통일시킨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수들에 대한 곱의 연산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
그럼 느낌이 올 거야. 2와 8과 12야. 얼마로 통일시켜야 될 것 같아? 최소 공배수로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 얼마입니까? 24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24제곱분이 되려면 2였기 때문에 12가 붙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또 8이라는 게 24가 되려면 3을 곱한 거기 때문에 세제곱이 붙어야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괜히 바꿨나 보네요. 24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되면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24제곱분이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a의 12제곱 곱하기 세제곱이니까 더하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겠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따라서 이게 뭐가 됩니까? 24제곱분에 a에다가 싹 다 더하면 얼마? 17제곱 되는 거 아닐까요? 더 이상 약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게 답이겠죠? 24제곱분에 a의 17제곱이라고. 답 맞습니까? 네. 그렇게 푸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루트 안에 있는 문자만 통일되면 얘들아 뭐야? 제곱분의 형태가 분명히 다르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연산된다고. 왜? 통분, 약분 개념 싹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쪼개기, 합치기 개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딱 풀게요. 그 안에 4번 문제입니다. 보자. 얘들아, 우리가 거듭제곱분 안을 통일시킬 수 있는 원리를 알고 있잖아? 거듭제곱분 안을 통일시키는 원리를 알고 있잖아? 그럼 당연히 대소비교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뭔 소리예요? 얘들아, 우리 중학교 때 루트 3과 가장 쉬운 거부터 물어볼까? 루트 5에 대한 대소관계 비교 됐어요? 안 됐어요? 했죠. 보자. 3과 5의 대소비교에서 5가 더 큰데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랑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중에는 당연히 얘가 더 큰 거 맞잖아. 이해돼? 그래서 루트라는 개념이 똑같이 통일되어 있다면 안에 있는 게 클수록 더 큰 수다라는 거를 배웠을 거야. 여기까지 기억나? 근데 뿐만 아니라 얘랑 얘도 우리는 대소관계 비교가 됐다. 왜? 얘는 충분히 루트 안으로 들어보낼 수 있는 수였거든.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얘는요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제곱 달고 들어가죠? 그래서 루트 4와 루트 7의 비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다고. 이해돼?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죠. 제곱분이라는 개념이 통일되어 있으면 안에 있는 수가 클수록 더 큰 수였다. 여기까지 이해돼? 제곱근이라는 개념이 통일되지 못하더라도 통일만 시킬 수가 있다면 하던 대로 안에 있는 게 큰 게 더 큰 수였다 라고 두 가지를 이해해볼 수 있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얘들아 우리 이제 쉬워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제 비교가 된다고요. 세제곱근 6이 있고 세제곱근 10이 있어요. 누가 더 클까요? 10이 더 크죠. 세제곱해서 6 되고 세제곱해서 10 되는 수보다 얘가 더 크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예를 들면요 루트 6이랑 세제곱근 2랑 루트 6, 세제곱근 뭐 3 이걸로 비교할까요? 이런 것도 이제 뭐가 된다고? 비교가 된다고. 선생님 이거 루트 세제곱근인데 어떻게 이거 비교합니까? 아 통일시키면 되겠죠. 이해돼요? 통일 얼마로 시킬까? 6제곱근으로 통일시키면 될까? 그럼 얘는 6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6제곱근의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입장이지 않을까? 6의 세제곱과 3의 제곱 중에는 당연히 얘가 더 크다 보니까 이제부터 대수 비교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핵심만 기억하세요. 거듭제곱근이 통일되어 있으면 안에 있는 게 크면 전체적으로도 크다. 그게 아니면 뭐 한다? 통일시켜야 된다. 빠르게 하고 맞출게. 그리고 이 문제 한 번만 보자. 루트 쓰고 있고 세제곱근 쓰고 있고 6제곱근 쓰고 있어. 얼마로 통일시켜야 될 것 같아? 6으로 통일시켜야 될 것 같죠? 6으로 통일시키니까 3이 필요해요. 그럼 5의 세제곱 될 것이고요. 6제곱근으로 통일시키니까 2가 필요해요. 10의 제곱 될 것이고 얘는 그냥 120이다. 안에 있는 것만 비교합시다. 얘는 뭡니까? 125죠. 얘는 100입니다. 여기는 120이래요. 그럼 누가 제일 크겠어요? 1번이 제일 크겠고요. 그 다음 누구겠어요? 2번이겠고요. 그 다음 3번 이렇게 대소관계 비교가 충분히 가능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보자.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는 설명을 아직 안 했어. 12페이지에 밑에서 위에 보면 참고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참고를 내가 설명을 안 했어.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교재 과제는 어디까지입니까? 1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우리는 연습이 중요하거든? 봐봐. 너네 숙제량의 셈의 분량을 몰라서 일단 이번에 이거 좀 줘볼게. 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풀어볼게. 다 못해도 이해합니다. 오케이? 다 못해도 이해하는데 가능한 사람들은요, 최대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근데 교재가 1순위고 시간이 되면 프린트하는 겁니다.